안녕하세요. 주토피아 채널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언제 일어나고 어디까지 금리가 인하될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본 영상은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 전략에 따른 2024년 6월 자산배분 비중 전략을 다루고 있고요. 방향성에 중점을 두고 마켓 타이밍에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산배분이 아닌 트레이딩 매매에 활용하지 마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영상에서 다루지 않은 기본적인 경제지표나 뉴스는 숙지하고 있는 사항으로 가정하고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풀어가겠습니다. 주기적 자산배분 비중 전략의 기본적인 투자의 나침반은 코스털린의 달걀 모형에서 알 수 있는 연준의 기준금리의 위치와 방향이고요. 연준의 기준금리는 금리가 고점이 되면 다시 하락하게 되고 하락하다가 금리가 저점이 되면 다시 상승하게 되는 금리 사이클을 가지거든요. 코스털린의 달걀이 이 금리 고점에서 한 바퀴를 돌아서 다시 금리 고점에 오는 기간이 4에서 5년 정도 돼요. 이번 금리 사이클의 금리 고점은 7월 FMC였죠. 2023년 7월. 11월 FMC에서 그걸 확정 지어줬고 현재는 버블의 최고점 B 첫 번째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6월이냐 7월이냐 9월이냐 12월이냐 예상들이 오고 갔는데 현재는 9월에 좀 더 포커싱이 맞춰지고 있어요. 시장에서는. 여기서 중요한 건 언제 일어나냐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금리 인하가 일어나면서 시작되는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어떤 식으로 자산 배분할지를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이 경제 위기는 연준의 기준금리를 0.5% 한꺼번에 B컷으로 인하하는 시기를 말하고 지난 금리 사이클에서는 코로나 경제 위기를 말하거든요. 근데 A에서 B 구간과 B에서 C 구간의 기간이 거의 비슷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2024년 7월에 금리 인하한다면 거의 1년 만에 금리를 인하하는 거잖아요. 고점에서. 그럼 경제 위기가 내년 7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 프랙탈적으로 예상이 된다는 거고 만약에 금리 인하가 9월이라면 경제 위기도 7월에서 9월 정도로 조금 더 늦춰질 수 있겠죠. 사이클적인 길이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고 실제로는 금리 인하 시기가 늦춰질수록 경제 위기가 올 확률은 더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연준은 금리를 계속해서 고점에서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적절한 시기에는 낮춰야 되는데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그럼 언제 될까? 현재 6월 12일 기준으로 최근 소식을 적어놓은 거거든요. 엘리자베스 워렌 미국 민주당 상원 의원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게 공개적으로 서한을 보냈어요. 금리 인하를 하라고 현지 시각 6월 10일에 공개 서한을 보냈고 정치권에서는 이렇게 금리 인하 압박을 하고 있죠. 바이든도 금리 인하 압박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정치권에서 오는 압박과 2023년 3월에 실리콘밸리 뱅크가 파산하면서 미국의 은행 위기가 점화가 됐었죠. 근데 연준과 재무부가 BTFP 같은 유동성 조치를 취해서 거의 반칙적으로 넘겼잖아요, 위기를. 근데 지금 6월 6일에 무디스가 130개의 지역은행의 신용등급을 하향했거든요. 높은 상업용 부동산 노출로 인해 100억에서 1000억 달러 시가총액의 중소형 은행이 위험에 처했다고 심각한 금융 불안정성을 경고를 하고 나섰어요. 지역은행의 위기가 시즌2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이라고 불리는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최근에 올린 글인데 JP모건과 시티가 7월 정도 금리 인하 할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거를 철회했대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제학자와 연준 전문가들은 9월이나 12월에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고 여기 붉은색으로 표시된 곳이 9월에 첫 번째 금리 인하를 예상한 기간들이거든요. 대세가 9월로 현재 전망이 좁혀지고 있는 건 알 수 있죠. 시장의 전망대로 흘러가진 않아요. 더 빨리 인하할 수도 있고 더 늦게 인하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장이 계속해서 체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금리 인상의 가능성을 체크하는 게 아니라 큰 흐름은 금리 인하 쪽으로 가는데 언제냐의 차이가 있다. 금리 인하를 만약에 하면 얼마나 어느 정도까지 하락할 수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계절성 프랙탈 분석으로 과거의 30년 만기 미국채의 수익률과 현재 30년 만기 미국채의 수익률을 비교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 예측한 모델이 있어서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30년 만기 미국채 수익률을 이렇게 적어 놓은 거고요. 지금의 흐름이 이 붉은색이에요. 붉은색으로 최근 3년 동안의 흐름을 적어 놓은 거고요. 거의 2%에서 현재 앞으로 후반때까지 30년 만기 금리가 오르고 했었죠. 상관계수가 50% 이상이라는 거는 절반 이상 유사하다는 거예요.
2024년 6월 기준으로 지난 3년 동안과 50% 이상 유사한 구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순서대로 6개의 구간을 찾았어요. 81년과 89년, 2007년, 2011년, 2014년, 2018년 이렇게 찾았고요. 상관관계가 높을수록 더 비슷하다는 소리거든요. 가장 비슷한 게 1981년이래요. 거의 90% 비슷하고 87%, 가장 낮은 거는 52%도 있어요. 2011년. 현재는 81년, 89년과 좀 더 유사한 상황이고, 오히려 최근인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기 전인 2007년과는 58%로 상관계수가 좀 떨어지더라고요. 이 6개의 구간을 비교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으로부터 앞으로를 비교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데이터가 있으니까요. 지금으로부터 한 달이 지났을 때 대부분 금리 인하가 시작됐고, 3달 때는 더 많이 시작됐고, 6개월이 지나니까 이렇게 1% 미국채 수익률이 더 하락한 경우도 있었다. 1년이 지나니까 심한 경우는 2%가 하락했고 1.4%가 하락한 경우도 있었다. 1에서 2% 정도는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하락한 걸 볼 수 있고요. 데이터들을 합산해서 컴포짓 데이터를 만들어요. 평균을 한 거죠. 이 6개의 비슷한 데이터를. 그렇게 평균을 만드니까 3년간 현재와 미국채 수익률의 흐름이 96%나 상관관계가 비슷해요. 96% 일치한다는 소리고요. 지금 여기까지 왔죠? 그리고 이 평균치를 보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미국채 수익률이 떨어지더라. 이런 식으로 프레타 분석을 할 수 있고요. 이게 무조건 맞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의 흐름을 판단할 때 참고로 쓰는 용도로 쓰는 거고, 그러면 지금 미국채 수익률이 4.6%인데 앞으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진행되면 언제쯤에 얼마까지 떨어질까를 보니까 2025년 6월이죠. 여기가 6월에 거의 최저점을 찍잖아요. 6월에 1.8% 이하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고 이 분석 모델에서는 나온 거죠. 그럼 TLT 기준으로 보니까 2021년 6월에서 12월 구간이 1.8%, 2% 이랬더라고요. 미국채 30년 수익률이. 그때 보니까 TLT가 140불에서 150불 정도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요 모델대로라면 2025년 6월서부터 12월 사이에 TLT가 140에서 150불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모델에서 나왔는데, 제가 TLT 분석 영상 말씀드릴 때 경제위기 C 구간이 내년 상반기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첫 번째 금리 인하 B가 7월에서 9월로 늦춰지면 경제위기도 7월 이후까지 늦춰질 수 있다는 소리인데, 그러면은 딱 요 시기랑 비슷하더라고요. 분석했을 때 이 바닥 구간이 지금 예상되는 2025년 6월서부터 12월까지의 경제위기 시 예상 구간과 일치하잖아요. 이때쯤에는 미국채 수익률이 이렇게 하락할 수도 있대더라. 과거의 데이터를 평균을 했을 때 그럴 수 있다는 거 재미로만 참고하시길 바라고, 지난 영상에서 6월 7월을 기반으로 한 TLT의 예상 경로 시나리오 알려드렸잖아요. 지난 사이클에서 금리 고점 A에서 저점을 찍었다가 B에서 중간 고점을 찍고 다시 상승에 대한 건전한 행보 조정, 그 다음에 C가 될 때 더 크게 상승하고 C 이후에 상승에 대한 되돌림, 그리고 D에서부터는 하락한다. 이게 지난 사이클에서 TLT의 흐름인데, 이걸 이번 사이클에 대입하면 금리 고점 A 부근에서 TLT가 저점을 찍었죠. 이때 제가 TLT 영상 찍으면서 80불 이하로 안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했는데 그때가 저점이었죠. 지난 영상들에 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지금은 금리 고점 A 이후로 바닥을 다지고 B, 요 그래프에선 제가 7월로 적었는데 9월로 바꿔보면 이쪽이 되겠죠. 이쪽까지는 TLT가 제 분석에서는 최소한 105불까지는 반등할 수 있다. 그리고 경제위기 C, 이때는 5월이라 했는데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지금 미뤄졌으니까 경제위기도 바꿔서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120불 정도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인데, 아까 분석에서도 비슷한 시기와 이거보다 조금 더 높은 TLT 예상치가 나왔다는 거 참고하시면서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산 배분 투자를 하면서 비중 조절에 참고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는 거고, 트레이딩 매매에 활용하지 마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